출발 새 아침. 2019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기해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소망하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 다 이루셨습니까? 4+1 협의체 의원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원하는 바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법도 통과되었고 공수처법도 결국 통과시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1야당과의 합치가 무산이 되고 분열이 있었던 건 마음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에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YTN 라디오 노잉의 출발 새 아침. 저희도 한 해 마무리를 향해서 지금부터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작가님이 젊어서 그런가요? 네. 좀 시각이 신선한가요? 용감한가요? 저요? 네. 두 개 다로 하겠습니다. 막 나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어제 이제 드디어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어젯밤 국회의 본회의에 표기를 붙여졌고요. 네. 찬성 159표, 반대 14, 기권 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이제 1996년에 처음으로 입법 청원을 한 지는 23년 만이고요. 네. 이로써 이제 형사소송법이 195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유지돼 왔던 검찰의 기소 독점권, 이게 이제 오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이건데 중대한 변화가 시작이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고요. 원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로써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이거는 뭐 내년 1월 3일이나 뭐 6일 날 임시회의를 열고 진행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상대적으로 조금 통과가 수월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이 공수처법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공수처법의 24조 2항이 네. 그 검찰이나 이런 경찰이나 수사 단계에서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건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첩을 하도록 보고하고 이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이첩하라고 돼 있었죠. 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독수조항이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소하고 수사권하고 두 개를 다 주는 거는 한 기관에게 그렇죠. 옳지 않다는 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의 기본 전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독소조항이라고 불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주승용 의원의 말에 따르면 막판에 조금 조율이 돼가지고 좀 수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또 따로 밝히질 않아가지고. 4+1 협의체가 표결하기 예. 전에 모여서 1시간 전에 모여서 앞으로 이것들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하겠다. 예, 보완하겠다. 예, 이런 정도로 됐죠. 예, 그리고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둘 다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아직은 검찰이 또 수사권,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라면은 가지는 게 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이제 뭐 이게 법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공수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좀 지켜볼 일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헬마우스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네. 공수처가 이제 또 하나의 옥상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네. 또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사실은 검찰이 건재하기 때문에 굳이 견제를 하자면은 뭐 서로 경쟁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었던 게 문제라서 그에 대한 견제 장치의 일종으로 이제 공수처가 나온 거니까
뭐 둘이 서로 경쟁하는 게 좀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보안 장치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직은 그 공수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뭐 의견들이랑 걱정들이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에서 만약에 임의적으로 불기소하는 처분의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네. 또 대검에서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런 입장인 거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제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표결을 한 해 만에 또 네. 권은희안을 또 새롭게 수정 한 해 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표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나왔다면서요. 예, 일단 어제 그 저의 전망에 대한 성적표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시사 악당 헬마우스는 얼마나 맞췄을까요? 약간 잘난 척하는 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1번 통과될 것이다. 일단 제가 이거 맞췄습니다. 띵동댕. 네, 맞췄습니다. 네. 찬성표가 150석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띵동댕입니다. 띵동댕입니다. 네. 자, 권은희 수정안 그리고 이제 김영 투표로 변경하는 건 부결될 거다. 맞췄습니다. 띵동댕, 띵동댕, 띵동댕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좀 그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의원은 찬성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할 거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를 던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약간 희미하게 말했죠. 흐릿하게. 네. 하지만 일단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딩동댕입니다. 맞췄고요. 이게 진행자께서 이제 반대표 쪽으로 의견을 희미하게 주셨던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네, 저는 틀렸습니다. 일단 저는 세모 드리겠습니다. 세모. 마음이 안차상 넓으시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어제도 그러면은 대부분을 다 맞추신 거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마지막 날이 뿌듯하네요. 돗자리 까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재석 인원이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예. 176명이 재석했고 그중에 찬성이 159표, 예. 반대가 14표, 그리고 기권이 3표였단 말이죠. 생각보다 이탈표가 적었다. 이거는 김영태 표 때문이겠죠? 예, 김영태 표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네.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 그게 부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같이 호남계 의원들의 비중이 높은 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애초에 이제 반대표로 꼽혔던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주승용 의원 중에서 네. 반대표는 박주선 의원만 나왔고요. 김동철 의원은 기권, 주승용 의원은 마지막에 이제 찬성표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번에 제 예측이 아주 성적이 좋았다. 간만에 체면치레했다.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깔때기를 대보겠습니다. 네, 좀 제가 조절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박주선 의원만 예. 명백하게 반대 표시를 하셨고 예. 김동철 의원은 기권, 주승용 의원은 찬성으로 들었었단 말이죠.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주승용 의원의 말대로라면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소위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그쪽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불렀던 게 최종적으로 조금 조율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주승용 의원의 핑계 아닌 핑계였는데요. 네. 저의 이제 킹리적 가심으로는 호남표에 대한 의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걸 어떻게 의원으로서 무시할 네.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한 분 또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어땠습니까? 예, 그 당론에 이제 반대되는 당론하고는 좀 다르게 기권표를 던지는 바람에 당원들 중심의 지지자들의 반발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활동하고 있는 총선기획단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 개개인이 일종의 헌법기관이니까요.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런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죠. 다만 이제 그 정치적 책임도 본인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론하고 좀 다르게 갔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어제 한국당에서 항의의 표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제 이제 108명 전원의 사퇴서를 받겠다 이런 결의를 했고요. 네. 일부 의원들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인데 제가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일단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한 건데요. 예, 열심히 이제 고민해서 하신 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실질적 의미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사실상 20대 국회가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돌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차피 총사퇴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총선까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재보궐선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자리가 그냥 공석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 사퇴서를 제출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거. 한국당도 알고, 여당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진행자님도 알고, 네. 국민들도 압니다. 네. 이게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면은 본회의에서는 이제 제적은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이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높지 않고요. 아니면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그렇죠.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의원 총사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정치적 항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세 번째 소식, 제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11시간 동안 청문회가 이어졌는데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끝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온라인에서는 추미애 후보자의 이제 스카프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스카프요. 왜요?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두 다리를 이제 스카프로 묶는 게 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허벅지 쪽을 묶었죠, 세게. 예. 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기 위한 추 후보자만의 방법이다. 이제 이게 측근들의 전언이었습니다. 네. 어떤 측근은 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하면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사태 당시에 삼보일배를 그때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했었는데, 그렇죠. 그 후유증 때문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려면 허리가 좀 아픈 그런 후유증 때문에 묶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추 후보자 측의 이제 공식 답변은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진행이 될 텐데 한순간이라도 국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다. 이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일배를 한 3일 정도 하니까 이제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힘들었었다. 그리고 그게 척추와 다리에 계속해서 후유증으로 남았고 장시간 앉아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좀 다리가 벌려지는 그런 예.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예. 묶어야지만 제대로 좀 앉아있을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라는 거, 특히 뭐 당연히 사진을 찍히거나 화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알았겠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 표현의 하나일 건데요. 이제 끈을 질끈 동요 매듯이 지금 이제 지지층에서는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아마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어제 박지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인사권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건데 검찰총장은 협의해서 제청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추 후보자가 임명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네. 검찰총장과는 협의하는 게 아니다. 의견을 듣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법적 원칙이기도 한데. 그렇죠. 다만 이제 사실 그동안은 법무부 특히 검찰과 관련된 인사는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거의 뭐 의견을 내고 네. 법무부 장관은 이제 거쳐가는 단계처럼 인식되고는 했는데 네. 어제 청문회에서 답변한 걸 보면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인사 폭풍이 좀 거셀 것 같다. 이런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2019년 12월 마지막 방송 저희가 약간 색다르게 구성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 공수처 설치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23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이거 날치기다, 무효다 이런 주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을 상황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그 드라마틱한 공수처법 표결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수석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네, 어제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보다 예상보다 본회의가 좀 늦게 시작됐고, 그렇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반대 시위를 했었고, 사실 근데 전에 선거법 통과 때보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차례 불법 행위나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서 고소고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한 것인지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선거법 통과 때보다는 저항이 좀 크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전체적으로 보면 159명이 찬성을 해서 네. 무난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아주 결사항전 혹은 물리력 행사 이런 것이 조금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 선거법 때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몸으로 좀 막으면서 질서유지권이 발휘되고 그 여자 경위가 이를 막다가 전체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게 또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경위원 한 분이 네. 전체 12주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도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분이 몇 분 더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해를 입은 분이 계시기 네.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18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색히 하는 이런 폭력행위나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한번 끊고 가야 됩니다. 사실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됐지 않았냐 할 정도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 탓도 지난번 폭력 사태가 재현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네. 물리력이 많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8개월여가 지나가니까 이거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번에도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제 또 6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리고 의장이 받은 안 중에 하나가 무기명 투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수정대에서 올라온 권은희 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자꾸 이제 무기명 투표하는 게 투표권을 자유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인사 투표를 제외한 법안 투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은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표결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식 투표를요. 그래서 어제도 관련된 논의해서 표결 처리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법안 투표 방식인 기명 투표하기로 전자 투표를 통한 기명 투표로 확정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권은희 의원 안이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법에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됐는데 네. 이 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공수처를 형이화시키는 즉 네. 지속권이 없는 공수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권은희 안에 대한 부결 처리 이후에 저희가 수정자는 윤소아 의원 4+1 윤소아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을 해서 어제 역사적으로 20여 년 만에 공수처가
공수처 설치가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소아법으로 불리우는 이제 어제 가결된 그 법안은 그 원래 백혜련 안에서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화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공수처에 2차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독소 조항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지금 핵심인데요. 네. 하나는 그 공수처의 독립성과 그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그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형태로 보거나 네.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측면은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 인지 초기 단계에서 공수처에 보고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법에서도 사실은 공수처가 언제든지 인지하면 수사를 이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주로 많이 제안을 한 분은 도리어 천정배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 쪽에서 의견을 많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당보다요. 네. 예.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를 공수처가 이첩해가는 과정에서 절차적 과정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중요하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제도의 투명성, 절차적 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거꾸로 공수처가 기존의 안보다 마음대로 그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첩해가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수정된 권은희 안에서는 뭐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시키자 이런 안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사건을 이첩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시키는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장이 그걸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검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사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상 공수처를 빈 껍데기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공수처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것이 사실은 독점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수처를 그렇게 기소권도 주고 수사권도 주게 되면 검찰하고 뭐가 다르냐, 또 하나의 옥상호 기관을 만드는 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게요. 네. 공수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은 검찰이 기소 독점과 또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그 검찰의 이러한 문제는 공수처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에서 그 권한 남용이라든지 또는 부정부패가 공수처가 있다면 검찰이 수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공수처와 검찰이 앞으로 그 핵심 권력기관들이 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 사회가 그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논란이 이제 여러 개 계속되니까 어제 원래 표결이 예상되었던 6시 이전에 4+1 협의체가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하겠다 뭐 이런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보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보완은 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네. 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 운영해 가면서 공수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 입법을 계속 해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 이미 필리버스터 끝난 이후에 이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수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표결과 관련돼서 4+1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공수처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은 6개월 뒤인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더 있게 됩니까? 일단은 법안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대통령 시행령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네. 공수처 법에 따라서 설치 준비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시행령과 규칙을 이제 마련해서 절차적으로도 혹은 뭐 위헌 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도록 좀 조심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헌법소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할까요? 글쎄요, 헌법소원은 자유한국당의 판단을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법적 과정이
검토했기 때문에 위헌 여부라든지 저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제 반발한다는 의미로 뭐 이건 제 해석이 들어간 거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그 비장의 카드를 어제 꺼냈는데요. 이러면서 삼보일배 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겠다 이런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 과연 가능한 건가요? 지난번에 한번 박지원 대표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삭발, 단식, 의원직 사퇴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코 실효성도 없고 별로 국민에게 감동도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의원직 사퇴 현실성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사퇴한다 하더라도 총선이 한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네.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직을 사퇴하려면 국회에서 표결로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네. 아니면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그걸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 그렇죠. 사표를 수리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늘 이런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는 당 내부의 어떤 반발이나 또는 외부의 투쟁의 의지를 보이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늘 저희들이 봐왔지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제적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돼야 되고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이걸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만 지금 유치원법하고 이게 팩트에 올라간 법안 중에 남은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아직 임시회가 어제로 종료된 게 아니라 이번 회기는 지금 오늘까지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예. 예, 회기를 저희가 아직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자유한국당과 또 포함한 여러 야당들과 대화를 좀 협의를 한 이후에 네.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당에서는요. 그래서 이후에 원만하게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또는 유치원 3법,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199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논의조차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필리버스터를 거는 바람에요, 야당이.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해보고 합의가 잘 되면 합의 처리할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여의치 않다면 연초에 빠르면 1월 3일이나 늦어도 한 1월 5일, 6일 정도쯤엔, 1월 한 6일 정도쯤에는,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검경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절차 진행,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쟁점 법안들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상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계속 한국당이나 이런 야당 쪽에 반발을 좀 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국회법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법적 검토를 했고 우리 당과 나머지 야당들도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안건 조정은 과반수 표결에 의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제가 보기엔 저도 지금 한 8년 가까이 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는데요. 네. 관행과 국회법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더 중요한 건 국회법인데요. 관행이라고 해서 즉 교섭단체 간의 협의 그리고 또는 간사 간 합의를 법에 없는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국회법에는 분명히 과반수의 표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나 간사 간 합의를 종용하면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국회법대로 해석을 하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그런 비난이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가 늘 국회법보다는 합의가 중요하다. 이건 사실 관행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 한 명이 반대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안을요. 어떤 법안 소위에서. 네.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실상 국회가 단 한 명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은 신년 특별사면이 갑작스럽게 깜짝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173명에 대한 사면이 있었는데 이 사면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그동안 그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지어서 그 수용생활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인권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이런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다만 일부 이제 정치인과 그 사회적 갈등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게 아마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의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인데요. 특히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동계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국민통합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계도 이번에 그 특별 사면을 통해서 조금 더 법 질서를 지키면서 투쟁할 그 어떤 사회적 그 자기의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나 공성진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 이미 그 충분히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렀고요. 이번 기회 복권을 통해서 사회적 활동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면의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재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선거 사범 관련된 청와대 발표와 이번에 발표가 좀 다른 거 아니냐. 특히 이광재 전 지사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 사면 같은 경우는 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하고 또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저희들도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사면 명단에 대해서. 네. 당에서 어떤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네. 그 최근에 어떤 그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불법행위나 또는 금품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면에서 제외됐었고, 과거 아주 이미 그 사안 자체가 좀 오래된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나 공성진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해서 당장 어떤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측면도 고려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쏟아지는 소식들 중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조물주 밑에 박스트라다무스. 오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연결해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힘차시네요. 아침부터. 저 어제 고생 너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드디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김영삼, 김대중 역대 6번의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네. 공수처를 다 약속했지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촛불혁명의 산물로 반드시 국가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를 신설시킴으로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신설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개혁이 성큼 다가갔고 네. 이로 인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척결돼서 투명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성큼 걸어나가는 그런 어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4+1 협의체가 그래서 어제 또 지난번 선거법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인데 여기에 또 박지원 의원께서 엄청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게 그러한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그 누구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불행한 그런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체험했던 그러한 국가적 불행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도 꼭 공수처법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민주당과 함께 표를 점검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저도 자부를 합니다. 사실 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혐의점을 해서 기소도 됐고 재판도 오랫동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생각해 오셨던 거죠? 물론 저 개인의 체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고위 공직자들이 그러한 비리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들이 전부 그러한 측근 혹은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반드시 이러한 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정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뼈저리게 느꼈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어제 공수처법 표결된 이후에 한국당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왜 총사퇴를 하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실 이번에 통과된 법 안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국당이 창밖에 있지 않고 장애 투쟁하지 않고 한꺼번에 들어와서 함께 수기를 하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은 보다 좋은 법이 탄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의원직 사퇴를 왜 하죠?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말자 이런 건가? 옹호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 말씀하시고 네. 현실성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요, 어제 이제 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추미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얘기됐던 게 자료 제출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상규 위원장이 역할을 단단히 했다. 또 박 의원님이 칭찬을 막 해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여상규 위원장께서 과거에 보면은 여당 의원들에게 네. 상당히 화도 내시고 소리도 많이 지르셨는데 네. 어제는 한국당 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약간 무리한 그러한 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지금 낼 수 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고 굉장히 역정을 내셔서 네. 저도 참 우리 여상규 회장이 눈물에 아주 사회를 잘 본다. 참 존경한다. 눈물에, 끝물에, 예. 네, 끝물에. 네. 아니, 그런데 여상규 위원장은 어쨌든 간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절차가 잘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분인데, 여든 야든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어제는 추미애 의원을 너무 지나치게 좀 싸고 돈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네. 그러한 것도 있었지만은 네. 여상규 의원이 이제 사법부 판사 출신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친정에 대한 애정이 많고 추 후보자 역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각별한 기저에 애정이 있었지 않는가. 어떻게 됐든 저는 원만하게 사회를 보는 여상규 위원장의 또 다른 면목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여든 야든 편파적 진행하는 건 옳지 않지만 일단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왜 장관이 공수처를 찬성하느냐? 네. 이 공수처법은 옳은 법이 아니고 위헌의 요소가 있으니까 찬성 안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훈계나 설득도 야당 의원으로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거예요. 채택이 안 돼요? 어제 장관 후보자가 마지막 청문회를 끝나면서 이제 인사만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이때 전부 한국당 의원들은 퇴장해버리더라고요. 아예 퇴장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말일이고 네. 내일은 1월 1일이고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또 열흘 지나고 나면 다시 국회에 요청했다가 안 되면 그냥 임명을 강행하는군요. 오늘이 대통령께서 추미애 후보자의 청문회를 해달라 하는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기일 지정 요구를 해서 법사위에 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또 어제 그 한국당의 청문회 태도로 봐서 네. 청문 보고서는 채택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기일 지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요구했다가 또 과거처럼 청문 보고서 없는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신년에 그 특별사면이 갑자기 단행됐는데요. 이건 잘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사면하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네. 너무 야당 인사들에게는 좀 인색했지 않는가. 아무리 뭐 자기들에게 맞는 기준만 설정해가지고 네. 그 사면한 받은 그분들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고 네. 고생하고 얼마든지 사면할 수 있었는데 자격이 있는 분인데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야당 출신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1부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요. 1, 2부에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